안녕하세요. K비자입니다. 오늘 E7 비자, 외국인 E7-4 비자 외국인 비자 신청 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점들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5년도, 특히 2023년도에서 4년도 넘어갈 때 E7-4 비자가 굉장히 많이 변경되는데요. 오늘은 K포인트 E7-4 비자 변경 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는 점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7-4 체류 기간 신청할 때 최근 10년 내 4년 이상 체류 기간, E9 비자 체류 기준이란 예를 들어 2017년도부터 19년도부터 체류했고 다시 재입국했으면 재입국한 기간까지 포함해서 4년입니다. 즉 중간에 출국한 기간이 있어도 총합 4년 이상 E9 비자로 계셨다고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뭐 단기 관광 비자로 어떤 기간 이런 것들은 합산되지 않고요. E9 비자로 있었던 기간만 해당됩니다. 고용 계약서는 별도의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출입국 사무소로 나눠진 매뉴얼 양식이 있습니다. 해당 양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최소 2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책정해 주시면 됩니다. 평균 소득은 기본적으로 최근 2년간을 소득을 합산하고 2로 나눈 걸 말하는데요. 재입국 등으로 2년 증빙이 어려운 것은 2019년도부터 2024년 중 연소득이 가장 높은 2개년도를 제출하셔도 되고요. 아직은 2024년도 소득금액 증명은 발급되지 않았으므로 2023년도 자료만 인정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5월이 되면 소득금액 증명은 2024년도에 발급이 되면 2024년도 소득, 2023년도 소득 이렇게 합산하시면 됩니다. 한국 능력은 기본적으로 사전평가 41점 이상이 되는데요. 뭐 구수점수 나는 이런 경우 사실 거의 없고요. 기본적으로 41점 이상이시고 3단 배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사전평가는 아시다시피 2년 이상 유효하고요. 특히 서울, 광명, 대전 CP센터에서 상시로 시험이 가능합니다. 제가 적사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사전평가를 보시면 언제든지 자주 시험이 있으니까요. 예전처럼 뭐 PBT라고 해서 페이퍼로 보는 시험이 아니셔도 빨리빨리 시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는 과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회사를 말하는 거고요. 만약에 재입국하셨을 때 그 공백 기간이 있어도 그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와 국민 고용 인원이라는 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민 고용 인원을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3개월 이상 4대 보험 가입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네. 읍면리 관련돼서도 이 가점을 보통 3년 이상이면 가점이 부여되는 거고요. 각각은 합산이 안 되고 최대 2점까지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신원보증서 작성 시 여러 가지 이거 비자 신청 서류가 특히 E7-4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접수되다 보니까요. 온라인 접수일 기준으로 무조건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 계약 기간도 2024년 뭐 9월 비자 접수일 그때부터 2년 그다음에 신청일 같은 경우도 꼭 그 2년 그다음 신원보증 기간도 그 해당 접수일부터 2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문의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K비자는 E7-4로 거의 100건 이상 진행했고요. 많은 성공 사례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기업 관계자분 아니면 외국인 분들 넣어주시면 언제든지 대행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